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재명이가 어떤 얘기를 하는 거를 듣고 깜짝 놀랐던 그런 적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이재명은 이재명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든지 간에 놀라지 않을 법한 그런 사람이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이재명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갑자기 자기가 이런 고백을 한다라고 해도 야 있잖아 내가 옛날에 비밀을 좀 숨기기 위해 가지고 누구를 어떻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드럼통 같은 데다 넣고 시멘트 같은 걸로 채워가지고 바다에만 던져버렸다. 이런 고백을 해도 이재명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당신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든다. 이게 제가 평상시에 바라봤던 이재명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재명이 이번에 어떤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냐? 다른 게 아니라 최근에 장경태가 논란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갑자기 이제 쉬쉬 하듯이 이렇게 쓰러져 버려가지고 간질이 있나 뭐가 있나 그런 좀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무릎 보호대 같은 거를 했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넘어지는 것 또한 보여주기식 쇼가 아닌 거냐 이런 식의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장해찬 최고가 직접 자기가 무릎 보호대를 하고 나와가지고 야 이거 봐봐라 장근태가 얘기했던 것처럼 무슨 정장 바지를 입고서는 무릎 보호대를 할 수가 없다라는 등 아니면 무릎 보호대를 하거나 양반다를 할 수가 없다라는 등 그거 거짓말이다 그거 이제 직접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를 놓고서 이재명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 폐륜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진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재명 입에서 어떤 단어가 나와도 어떤 얘기를 고백해도 놀라지 않을 그런 자신이 있는데 이재명 입에서 폐륜이 나온다라는 거 이거는 진짜 충격적이더라고요. 아니 누가 도대체 폐륜을 언급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재명이가 폐륜을 언급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폐륜 그 자체 어떤 인간보다도 지구상에 존재했던 어떤 인간보다도 폐륜이라고 하는 단어 뜻이 뭔가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삶에 녹아있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이거든요.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그 이재명의 폐륜 시리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한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김문기 씨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김문기 씨가 이재명 주변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사람이 지금까지 4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유한기 씨가 그런 식으로 안타까운 선택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선택을 했던 게 김문기 씨였습니다. 이번에 유동규 씨가 재판에 나와가지고 김문기 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압박감을 느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거를 좀 제가 소개시켜드리고자 하는데요. 유동규 씨가 재판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이재명에게 정보를 줬던 김문기 씨가 심적 부담감이 컸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김문기 씨가 많이 몰렸던 것 같다 라고 얘기하면서 성남 도계공에서 김문기가 배임의 공범이라는 식으로 몰아가면서 변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동규 씨 이런 식의 주장이 그냥 단순히 재판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유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만 우리가 놓고 봤었을 때 실제로 성남 도계공이 징계 통보를 하고 9시간 정도 시간이 지나고 김문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김문기 씨가 그렇게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간접적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줬던 게 성남 도경의 징계 통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 가지고 김문기 씨의 유족들 또한 마찬가지로 비슷한 취지로 주장을 했었죠. 그때 당시 이제 그 동생이었던 김문기 씨의 동생이 나와가지고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형은 그저 실무자로서 일한 것밖에 없었다. 위의 결정권자가 결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윗사람 한 분은 그 이제 유한기 씨를 얘기하는 건데 이분 또한 마찬가지로 고인이 됐고 다른 한 분 유동규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분은 수감이 되지 않았냐. 사실상 남아있는 게 형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회사가 자신을 고발 조치한다라는 말에 김문기 씨가 충격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충격이 엄청났던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이제 선택을 하기 6시간 전날에 6시간 동안 형과 같이 있었는데 밥을 따로 떠먹여야 할 정도로 형이 정신이 혼미한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죠. 김문기 씨의 우리가 그 입장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윗선 시켰던 사람은 따로 있는 상태였는데 뭐 실무진이라고 해봤자 뭐 세 사람 정도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유한기, 자기, 유동규. 유한기 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버렸고 유동규 씨는 구속이 되어 있고 남아있는 건 자기밖에 없는 상태인데 덩그러니 남아가지고 누구 하나 자기를 보호해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 자체만으로도 심적인 부담감이 컸을 것인데 거기에다가 성남 도경이 나서가지고 무슨 뭐 형사 고발 조치를 하겠다 뭐 배임에 뭐 책임을 묻겠다 이래버리니까 그거를 이제 김문기 씨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실제로 성남 도계공이 김문기 씨에 대해서 어떤 식의 징계를 통보를 했었는지를 보니까요. 중징계가 됐거나 형사 고발을 하겠다라고 통보했다고 하는데 내용이 뭐 다음과 같습니다. 내부 정보를 유출했다. 이게 지금 뭐 김문기 씨가 뭐 남욱이나 이런 등등등한테 자료 같은 걸 보여줬다라는 거 그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한 다음에 개인정보법 보호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김문기 씨가 누구를 위해 가지고 뭐 남욱이 됐거나 그런 대장동 개발업자들한테 대장동과 관련된 내부 자료 이런 것들을 뭐하러 보여줬겠습니까? 김문기 씨가 그거를 통해서 이득을 본 게 있습니까? 아무런 이득을 본 게 없어요. 글자 그대로 아까 전에 유족이 얘기했던 것처럼 윗선에서 시켰던 거 그 내용을 고지고대로 따랐던 거에 불과했던 사람이 김문기 씨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득을 누가 봤는데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본 거 아니겠습니까? 이득을 본 사람은 따로 있고 멀쩡히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는 시키는 대로 그냥 했던 거에 불과한 것인데 자기한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니까 당연히 김문기 씨가 이 답답한 수준을 넘어가지고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밥조차 혼자 못 먹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진짜 쐐기를 박았던 게 아까 전에 유동규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놀랍게도 성남 도계공이 공범으로서 책임을 물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배임 혐의에 대해 가지고. 그런데 이재명에 대한 배임 혐의가 그 뭐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100만 원, 200만 원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수천억 아니었습니까? 글자 그대로 수천억이었거든요. 그 수천억에 대한 배임에 공범으로 자기가 몰리고 네 군데로부터 자기가 동시적으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 공무원이냐 공무원이 아니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재명이 같은 사실상 뭐 반사회적인 그런 장애가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느 누구라도 이거를 견딜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김문기 씨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김문기 씨가 충성을 다했는데 이재명한테 그거를 이재명이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몰아갔던 거 아닙니까? 유동규 씨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문기 씨가 얼마나 충성을 다했냐? 이재명을 도와줬었다라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이재명 쪽에 정보를 많이 줬다라는 것이죠. 민감한 시기에 경기도청에서 연락이 와서 대장동 사업은 아무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서류를 만드는 것을 김문기 씨가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조금 거짓을 얘기하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심적 부담감을 느꼈을 거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 봐야 되는 게 경기도청에서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김문기 씨한테. 그리고 대장동 사업은 아무것도 문제가 없다라는 식의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는 것인데 그 자료가 뭔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재명의 열린 캠프에서 만들었던 거죠. 대장동 개발 사업 Q&A라는 요 자료집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만드는데 김문기 씨가 참여를 했다라는 것이죠. 경기도청의 요구에 의해서 내용을 조금 보니까요. 엄청납니다. 뭐 대장동에 대해서 지금 질문이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번까지 있는지를 보니까 무려 이게 지금 몇 번이에요? 58번까지. 그러니까 질문이 무려 58개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답변하고 있는데 물론 그 답변의 내용은 대부분이 다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대표적인 이제 제가 코미디라고 생각했던 것이 마지막 쯤에 가가지고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대장동 게이트가 아닌 국힘 게이트다라고 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국힘 게이트가 맞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지금 뭐 수십 페이지에 가까운 보고서 그리고 이 보고서를 만드는데 김문기 씨가 참여를 했고 그 과정에서 분명 김문기 씨가 압박감을 느꼈을 거라고 지금 유동규 씨가 얘기하고 있죠. 사실 그런데 김문기 씨가 뭐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이재명의 대장동 때문에 재판에 갔던 적이 있죠. 그때 당시에도 김문기 씨가 이런 식으로 증언까지도 해줬습니다. 대장동에서 발생한 수익 2,761억 중에서 그게 이제 민간업자한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익에 환수가 된 것이다 라는 취지로 인터뷰까지 했던 사람이 김문기 씨였습니다. 그렇게 이재명이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질 때마다 저 때는 심지어 뭐 대선 그 시기가 아니었고요. 김문기 씨가 그 SBS랑 인터뷰를 했을 때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아마 지방선거 때 대장동
이익에 대해서 과장을 했다라고 하는 걸로 그때도 뭐 허위서식 유포다 이래가지고 고발 조치가 됐었는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김문기 씨가 나가지고 저렇게 또 얘기를 해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위기 때문에 김문기 씨가 등장해서 이재명을 보호를 해줬던 것인데 아무런 자기가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키는 대로 했던 그런 역할에 불과했던 김문기 씨가 그렇게나 자신의 주군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문기 씨한테 남았던 건 뭐밖에 없었습니까? 그냥 버려지는 거. 도마뱀의 꼬리가 잘려나가듯이 잘려나가는 거 그거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김문기 씨가 누구 때문에 누가 도대체 김문기 씨를 그렇게 극단 선택을 하도록 몰아간 것인가 라고 질문한다면 제 답은 간단합니다. 이재명이 그리고 그 이재명이 밑에 있는 똘마니들 그 똘마니들과 이재명이 주도해서 김문기 씨를 그렇게 몰아갔다 저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도대체 폐륜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이재명이 입에서 폐륜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